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58쪽에 5장 환지 방식입니다. 앞에 보셨던 수용 방식에서는 2년에 한 문제, 거의 그 정도 비중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0.5문제 비중으로 라면 이 환지 방식은 거의 매년에 2문제 가까운 비중으로 쭉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 개발법을 환지법이라고 한다. 그건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먼저요. 1절 환지계획 보겠습니다. 먼저 굵은 1번 환지 방식 사업 해설을 보도록 하시죠. 아래 한글에서는 동그라미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표가 어긋나게 돼서 네모로 했습니다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여기에 사업을 한다.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땅 삐뚤삐뚤 하고요. 그다음에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다고 치죠.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처음 지정 당시 종전 토지 상태가 이런데 여기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요. 거기 위치가 결정됐으면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신장로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을 써내겠죠. 다음에 설계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종전 토지 소유자 A, B에게 A에게 이쪽 1번 땅을 주겠다. B에게 이쪽 15번 땅을 주겠다. 옛날 땅 대신에 새 땅 어디 주겠다. 환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환지에 대한 계획을 환지계획이라고 하겠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258쪽 아래에 있는 거예요. 258쪽 이쪽에 79년 다음 말씀드린 숫자는 79년 서울 잠실에서 있었던 실제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금으로 얘기하면 환지사업, 실제 사례 숫자 그대로입니다. 8688 1기 신도시니까 그 전까지 70년대 후반에 강남개발, 잠실개발 다 환지사업이었죠. 그래서 계속 누려 해서 지금 금수저 동네가 된 거죠. 자, 보도록 하시죠. 이때 개인 땅 8만, 그다음에 공적인 땅 2만이 있었다고 치죠. 여기다 환지 사업을 하겠다 정합니다. 새로 개발을 하니까 옛날에 논두렁, 밭두렁 개인가 아니고 면사무소 개인가 아니었고 그게 2만.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공적 시설이 더 늘어나야죠. 6만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줄 땅이 4만이라고 치죠. 이 숫자는 사업마다 다른 거죠. 공적인 땅을 만약에 8만 잡고 개인에게 2만 준다. 그러면 공적인 시설은 엄청나게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땅주인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피해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수용으로 가겠죠. 그때는 수용도 없었고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또 개인들이 7만 원 받아야 되겠다. 공적인 땅을 3만으로 한다. 그럼 조그만 마을에가 한 2억에 더 들어오는 건데 그것 갖고는 무슨 개발 사업이라고 할 게 없겠죠. 개인들은 땅을 많이 받겠지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사업마다 다르고 잠실에서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땅이 8만에서 4만이 됐으니까 땅이 반토막 나는 거죠. 그래서 A 소유자가 1000제곱미터 갖고 있었으면 A 소유자가 50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옛날 논두렁, 밭두렁 만원, 신도시 땅 10만원이 되니까 1000만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원짜리 땅 주인이 되고 다들 찬성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적인 땅 6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개인들이든 공적 주체든 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6만은 묶어놔야 된다. 보류, 유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류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시설 용지와 두 번째는 채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적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구청, 도서관, 세무서, 보건소, 학교 등등이 들어섭니다. 그 중에 일부 땅을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고 치죠. 그런데 토지주인들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내세요. 개발되지 않은 곳에서 현금이 없으시잖아요. 돈 내서 그 돈 갖고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옛날 제곱미터당 10,000원, 사업 끝나고 나면 제곱미터당 10만 원 되니까, 그러면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 10,000제곱미터를 빼놓고 그걸 사업 끝나고 10만 원씩 팔면 만억이니까 10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중에 10,000제곱미터를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채비지라고 부르고요.
둘 다 이제 공적인 땅에 그러니까 채비지와 공공시설 용지가 합쳐서 그러니까 공적인 땅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259쪽에 있는 내용이었죠. 259쪽에 동그라미 1번 뭐 제가 그냥 편하게 동그라미 하나 붙인 게 아니라 정부 통계가 9.3배고요. 정부 통계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큰 이익을 갖게 되죠. 그 잠실이요. 옛날 처음에 저 가둔 곳이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잠실, 예전에 잠실이었다고요. 잠실, 잠이 뭐예요? 누에 잠자이죠. 그러니까 누에 뭐 먹고 크고요. 뽕 먹고 크잖아요. 그냥 뽕나무 밭이었어요. 어쩌다가 큰 거 한번 하면은 그러니까 영화 뽕1, 뽕2, 뽕3 있잖아요. 이대근 씨, 이미숙 씨 나오던 영화 뽕1, 뽕2, 뽕3 찍던 그거 하나 영화 찍으면 큰일 하는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지금은 뭘까 123층까지 올라서고 있는 판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보류지가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를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채비지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이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환지계획과 관련된 조문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점, 시행규칙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에는 포함돼요. 너무 세부적인 사항에서 시험에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평가식, 면적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깊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다음 쪽 보시면 먼저 그러면 그래도 이건 짚고 가죠. 259쪽에 예전 종전 시행규칙에는 아래 표에서요. 그러니까 원칙이 평가식, 예외가 면적식, 절충식이었고 그래서 셋째 줄 토지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행규칙에 오면 평가식이 원칙이고 면적식 예외이고 평가식, 면적식 그 얘기 잠깐 드리죠. 1-2의 세 번째 점, 평가식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에 토지 평가액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면적식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에 토지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래도 마을 구판장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에 상가용지로 그러니까 뭐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한 10만 원은 했다고 치죠. 그래서 이분은 10억 땅 가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임야로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임야니까 제곱미터당 10,000원 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1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먼저 평가식은 그러니까 면적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상가 주인 A, 그러니까 임야 주인 B가 있는데 그러니까 면적식은 뭐냐면요. 면적이잖아요. 10,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니까 A도 5,000제곱미터, B도 5,000제곱미터 받아가자는 게 면적식입니다. 면적대로 따지자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식은 뭐냐면 평가해서 하자고요. 평가해서 해야 하는 거죠. 여기가 이분이 10억이니까 10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그러니까 뭐 20,000제곱미터를 그러니까 뭐 10,000제곱미터 있으니까 20,000을 받아갈 수는 없겠죠. 그 만약에 5,000제곱미터를 받아간다면 그러면은 이분은 1억짜리니까 10분의 1이죠. 500제곱미터를 받아가자고요. 신도시 땅에 상가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는 게 평가식입니다. 뭐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그런데 당연히 자본주의니까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속해요. 새 시행규칙에서는 당연히 평가식이 원칙이고 이때는 평균 부담률이라고 하는 그런 산식을 그러니까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고 면적식은 예외이죠. 거의 이거는 뭐 개발 사업이 크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땅 모양만 정리하는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그때는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면적식 평균 토지 부담률은 초점이 아니게 됐고요. 그러니까 평가식 평균 부담률이 원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자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외우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260쪽에 오시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부담률 그다음에 토지 부담률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토지 부담률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가운데 260쪽 동그라미 2번 토지 부담률 갖고 예전에 3번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세부적인 사항이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평가식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260쪽 제일 위에요. 평가식이 원칙이니까 평가식의 산식으로 가는 계산식으로 가는 1번 비례율, 2번 권리가액, 3번 평균 부담률이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뭐 이 세부적인 것까지를 다 깊게 갈 수는 없어요. 뭐 읽는 거 생략하고요. 다음 쪽, 그러니까 261쪽을 보시면 1-3번,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해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61쪽, 그러니까 보시기보다도 261쪽에 대해서 그 259쪽에 있었던 표, 260쪽에 있던 조문, 그것을 다시 261쪽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262쪽에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단어들이 어려워서요. 이렇게 가시자고요. 262쪽 한번 읽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식의 평균 부담률 관련 대화. A와 B. 그러니까 A는 이제 그 동네 마을 청년 회장이고요. 그러니까 B는 동네 마을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A, 우리 마을에 환지 사업을 한다니 여러 가지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B 할아버지가 그럼 개발이 되면 좋지. 내 땅값은 얼마나 오르려나. 그러니까 A, 한 분 한 분 땅값은 나중에 계산해봐야 알고요. 마을 전체로 보면 꽤 오르겠죠. 그러니까 B 마을 전체로 보면 한 5배는 뛰려나. 그게 뭐냐고요? 비례율이 5는 되려나. A요. 지금 땅값이 5억인 분이 한 분, 1억인 분이 5분 계시니까 지금 땅값 다 합하면 10억이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 땅값이 50억은 되겠지만 사업비 10억 제하고 나면 40억은 되니 4배는 뛰는 거죠. 비례율은 4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B, 그럼 내 땅값이 지금 5억인데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땅의 가치는 얼마짜리냐고요. 설마 그 땅을 5억에 사고 팔 리는 없잖아요. 지금 땅 5억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지금 땅값이 5억이라고 그걸 5억에 팔면은 할아버지가 5억에 팔면 할머니 시골 내려가셨다가 그 딸내미 그 출산하는 거 도우러 내려가셨다가 올라와 가지고 할아버지 한참 혼나시겠죠. 그러니까 B 할아버지요. 내 땅값이 지금 5억인데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권리가액은 얼마나 되나? A, 아저씨 땅값이 지금 5억인데 비례율 4를 곱하면 20억이 됩니다. 아저씨 땅값 가치는 20억은 됩니다. 아저씨 권리가액은 20억입니다. B, 그러면 환지사업 하는데 내가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A, 한 분 한 분 내셔야 될 때는 따로 계산해 봐야 하고요. 마을 전체로 어느 정도를 부담하게 되냐면 사업비 제하고 새 땅값 모두 합하면 40억이고 사업비가 10억 든다고 보면 40억 분의 10억, 4분의 1, 0.25, 25%는 부담해야죠. 평균 부담률은 25%입니다. 그리고 각각 새로 밭을 땅의 일부를 모아 채비지라고 정해서 팔면 그 수입도 적지 않은데 그걸 10억 정도 잡으면 40억 플러스 10억 분의 10억, 5분의 1, 0.2, 그러니까 20%는 부담해야죠. 평균 부담률은 20%입니다. 그럼 좋지. 열심히 하게. 나도 많이 도와주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앞쪽 261쪽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대화 형식으로 풀어본 거고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게 아주 갈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계속 가시죠. 시행규칙에 대한 얘기 빼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책으로는 262쪽 계속 가겠습니다. 종전 토지 상태가 이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여기에 전체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개인에게 줄 땅 4만, 공적인 땅 6만을 잡는다. 라고 하는 게 정해진 거죠. 그 보류지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환지계획 이 그림 안에 색깔도 여러 가지 모양도 이것저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환지계획의 내용이 뭐냐고요. 262쪽 굵은 2번 환지계획 내용.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전부 환지 때 환지계획 세워야죠. 일부 환지 할래도 환지계획 세워야 됩니다. 환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로 옮기는 거죠. 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법에 의해서 갈 거니까 1제곱미터라도 환지를 하려면 공법의 계획이 있어야 권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환지계획 포함되는 내용이 1번 환지설계, 2-1번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2-2번 입체환지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와 입체환지에 따른 공급 방법과 규모, 3번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실제 내용은 종전토지 명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5번 기타 사항이 있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본 게 263쪽입니다. 자, 다시 262쪽 그 내용을 그 문장을 보시면서 263쪽 그림하고 연결해 가시자고요. 자, 먼저 262쪽 보기 전에 환지계획의 기본이 이거죠. 그러니까 환지가 뭐예요?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A가 저쪽 101번 땅 갖고 있다고요.
A 할아버지가 101번 땅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그림이 뭐니까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죠. A, B 땅 갖고 있는데 A에게 이쪽 1번 땅, B에게 이쪽 15번 땅을 주겠다고 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A 할아버지가 101번 땅 갖고 있었는데 이쪽 1블럭에 1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B 할머니는 123번지 땅 갖고 있었는데 B 할머니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1, 2, 3, 4, 5, 6 4블럭에 5번 땅을 15번 땅을 주겠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개발 사업을 하는데 물론 환지니까 땅 대신에 땅이긴 합니다만 개발 사업을 하는데 콘크리트 하나도 없이 흙으로만 바꿔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가 땅을 갖고 있는데 C는 125번지 땅 갖고 있는데 C분에게는 이쪽 아파트 101동 307호를 준다. C에게는 2블럭에 들어 사는 아파트에 101동 307호로 준다. 이게 환지계획입니다. 옛날 땅준에게 새 땅 어디 줄 거냐고요. 옛날 땅준에게 새 땅 어디 주냐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아파트로 올라갈 수도 있다.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땅 대신에 307호로 뛰어 올라갔다. 1203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 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환지계획이에요. 핵심입니다. 물론 환지계획인데 사업을 앞둔 환지계획인데 할아버지한테는 어느 땅 줄게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전체 땅 중에서 공적인 땅은 어떻게 하고 전체 땅 중에서 또 전체 땅 중에서 개인들은 어디를 어떻게 받아간다. 그것도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까지를 보도록 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도면 넉 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요. 그러니까 도면 넉 장도 이어서 그리려니까 여기다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도움되니까요. 옛날에 A, B, C가 각각 어디를 갖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짓기도 하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를 짓기도 하는데 먼저 그러니까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잡는다. 그러면 요 땅의 반사가 저쪽이죠. 그러니까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 건축물을 준다. 조합원에게 이쪽 토지 건축물을 주는데 한 덩어리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끊어서 A 할아버지에게는 이쪽 1번 땅을 주고 B 할머니에게는 이쪽 15번 땅을 주고 C에게는 이쪽 101동 307호를 준다. 이 도면 넉 장을 합쳐놓은 게 요 환지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종전 토지 계획, 개발 계획 그림도 포함되는 거죠. 아무튼 그림하고 이어지기 그러니까 그림으로 연결하는 것 전에 내용으로 보시자고요. 옛날 땅주인에게 어느 땅 줄 거냐고요. 또 C에게는 아파트 어디를 줄 거냐고요. 그게 환지죠. 또 전체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 건축물을 주고 공적인 땅은 여기로 잡는다. 이상이 환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셨을 때에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줄 땅, 공적인 땅은 어떻게 한다. 됐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소련말만 혀에서 나오면 되는 거죠. 소련말을 계속 혀에서 소리를 내시고 자기 귀로 들으시고 그러니까 아니면 도서관,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때는 입속으로라도 웅얼웅얼 하시고 소련말만 익숙해지시면 내용에 가서 달라붙게 돼요. 소련말이 안 나오면 내용이 다 미끄러져 나갑니다. 계속 몇 번을 보셔도 그냥 똑같은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소련말 내시면 돼요. 됐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소련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책 262쪽에 굵은 2번 환지계획에 1번 조합원에게 환지는 이쪽으로 잡아준다. 환지 설계. 환지는 이쪽으로 잡는다. 환지 설계. 그러니까 2-1번. 1번 땅은 A에게 1블럭에 1번 땅은 A에게 준다. 그 다음에 4블럭에 15번 땅은 B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게 2-1번. 환지 명세. 자세히 밝힌 세부 목록. 그러니까 2-2번. 그런데 C에게는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 101동 307호 아파트를 준다. 땅 대신에 땅이 아니라 땅 대신에 아파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환지 명세. A, B, C는 왜 새 아파트를 받았어요? 3번 옛날 땅 주인이었으니까요. A는 그래서 어디 갖고 있었다? B, C는 각각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 토지 명세를 청산대상 토지 명세라고 하는데 왜 청산이라고 하는지는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이요. 공적인 땅은 어디로 한다?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보류지고 보류지에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되잖아요. 근데 법이 엉망진창 4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국어가 아니죠. 국어가 아니라 기본적인 논리에서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건 이제 전국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친구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야, 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그 어려운 걸 한다고 중학교 때 하지. 중학교 때 그 정성으로 공부했으면 지금 한참 했겠네. 아무튼 그런 얘기들 자주들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친구가 만나세요. 아무튼 너 고생하니까 저녁 내가 점심 살게. 뭐 먹으러 갈래? 짜장면 중국집 갈래? 짬뽕 먹을래? 그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는 말이 되고 아니면 중국집 갈래? 횟집 갈래? 그것도 말이 되지만 중국집 갈래? 짬뽕 먹을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보류지 안에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류지,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어의 또 기본 논리에 어긋나는 말이죠. 우리가 법 심사하는 거 아니까 편히 가시자고요. 7번요. 지금 소련말 붙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잖아요. 어디 갖고 있었고 어디 줄 거고 조합원에게 어디 줄 거고 공적인 땅은 어디로 할 거냐. 어디 갖고 있었고 어디 줄 거고 조합원에게는 어디를 줄 거고 공적인 땅은 어디로 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련말만 해서 나오시면 내용이 붙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소련말만 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걸 또 다시 이 그림에서 봐도요. 똑같은 거죠. 옛날 땅 어디 갖고 있었냐? 종전 토지 명세, 청산대상 토지 명세. 조합원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환지 설계. 공적인 땅은 여기로 한다. 보류지 명세. 그다음에 A, B 각각 어디 준다. 환지 명세가 있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다음에 263쪽이에요. 그러니까 3번 환지계획 작성. 그러니까 3-1번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은 종전토지와 환지, 옛날 땅, 새 땅 양쪽 다 따진다고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괄호 종전토지, 환지 양쪽을 다 따져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땅 주인에게 이 새 땅 중에 어디로 찍어 줄 거냐고요. 그러면 이 새 땅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옛날 땅, 새 땅 양쪽을 다 비교해 보는 겁니다. 위치도 가장 비슷한 자리로.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토질, 위치, 지목, 면적은 지금 이 경우에 50%가 적용되겠죠. 그다음에 위지면 토수류한, 토질, 버글버글 자갈밭이냐 빨간 황토기냐. 그다음에 수리, 마수리, 물이 빠지고 나가고. 이용 상황, 사람이 쓰고 있었냐, 죽어 있었냐, 주변은 어떠하냐, 환경, 그것까지 다 따져서 가장 비슷한 땅으로 맞춰주는 게 이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지면 토수류한 그런 단어들을 외우는 건 초점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제일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환지망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한 다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새로 만들어지는 땅값이죠. 그리고 공법입니다. 공법이니까 주변 시세,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가서 알아보고 평균가격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공법은 표준지 공인시가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땅을 사고 파는 게 기본이죠. 공법에서는요. 여기서도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새 땅값이 어떻게 될지. 근데 여기 개발법 환지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 토지평가협의회라고 하는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도 거친다. 그것이 있는 겁니다.
3-2번 환지의 종류요. 그러면 옛날 땅 중에 새 땅을 주는데 그러니까 어느 경우들이 있냐. 그럼 환지의 종류를 따지려면 그 동그라미 1번 원칙대로 하면 위치, 지목, 토지,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을 다 따져야 되지만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면적만 따지자고요. 유지면 토수란을 다 따진 그러니까 그러한 환지에 대한 안내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서점에 가면 환지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얇은 책이 800쪽짜리 2권이 그 중에서도 가장 얇아요. 800쪽짜리 2권이 가장 얇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지면 토수란을 따지고 그러려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거든요.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 말고 환지사 자격증도 있어요. 환지하려면 이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환지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고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면적만으로 가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면적 50%를 적용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어느 누가 그러니까 그냥 표로 그대로 가죠. 2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2000제곱미터 갖고 있으면 얼마 주면 딱 맞아 떨어지고요. 100, 1000 주면 딱 맞아 떨어지죠.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다. 적응 환지. 국어도 이상해요. 이제 적응이라고 하면 변화된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토끼풀가 뜯어먹고 잘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북이 따라서 배 타고 어디를 가다가 그러니까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섬에는 토끼풀이 없고 그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그 아주 뻣뻣한 그 나뭇잎만 있어요. 마치 뭐 무슨 그 저쪽 뭐죠 올리브 나무잎 같이 아주 센 나뭇잎만 있습니다. 토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그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적응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적응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다. 그걸 뭐 이상하게 적응환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어느 누가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면적 기준이 50%죠. 그러니까 기준 50% 반드시 150으로 줘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반드시 50%로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300 가진 사람은 150, 그다음에 뭐 1000 가진 사람은 500, 그러면 1237.47 가진 사람은요. 계산 빨리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937.38 가진 사람에게는요. 뭐 이건 어떻게 무슨 여기가 수제비 띄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수제비 띄웠다가 좀 커 그러면 좀 이렇게 띄어내고요. 수제비 띄워다가 모질래 그러면 여기 조금 갖다 더 붙여주고요. 그런 거 아니죠. 환지사업은 반듯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땅에다 맞춰주는 거죠. 칠판 이쪽을 보시죠. 설계도에서 그 동네를 땅을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아직 사업하기 전이고 여기까지 계속 사무실에서 데스크 작업, 도면 작업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설계도에서 땅을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큰 땅 4,000, 그 다음 토막 2,000, 그 다음 토막 1,000, 그 다음 토막 400, 그 다음 토막 200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었고 그 땅에다가 맞춰주는 거죠. 여기 숫자를 1000까지만 하면 큰 덩어리로 땅이 나오니까 잘 안 팔릴 수는 있죠. 고생을 하지만 상가 덩어리 하나하나가 그래도 번듯한 상가가 올라가니까 시행자는 고생이지만 땅이 안 팔려서 고생이지만 나중에는 두고두고 좋은 멋진 동네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땅을 잘 빨리빨리 팔려고 60까지 조각내서 팔면 그러면은 땅이 조각내서 나와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는 사람이 많겠죠. 시행자는 빨리 털고 그 동네를 떠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60이면 88, 64잖아요. 8m, 8m. 그 자리에 무슨 건물이 올라서겠냐고요. 그냥 요만한 건물도 올라서서 동네가 아주 어수선한 그런 오래된 예전에 개발됐던 그런 조그만 상가 밀집한 그런 골목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해방 뒤에 한국전쟁 뒤에 그런 식으로 찌그만 땅으로 내서 그런 조그만 상가들이 쭉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만들어지겠죠. 실시계획 확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시대 지정권자가 하죠. 국시대가 행정청에서 계획을 한번 어떻게 도장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지역 주민 삶이
두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관청의 계획이 엄청 중요한 거죠.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도 200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300 가진 사람에게 50% 150을 줘야 되지만 150짜리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50 더 얹어서 가장 작은 토막 200제곱미터 한 필지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기준보다 늘어났다 증환지. 당연히 이 사람에게 이 50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죠. 다음 세 번째요. 어느 사람이 10,0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5천을 줘야 되지만 지금 저 그림에서 가장 큰 토막이 4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기준보다 1,000 작게 4천짜리 토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보다 줄어들었다 감환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사람에게는 땅을 더 줬으니까 그만큼 땅값을 받아내야죠. 이 사람에게는 땅을 덜 줬으니까 그만큼 돈으로 줘야죠. 그래서 깨끗하게 계산을 끝내야 됩니다. 이 50에 대한 돈 받아내고 1,000에 대한 돈 주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을 뭐라고 하고요?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기준에 딱 맞아 떨어졌다 청산금이 없는 거죠. 근데 면적만이 아니라 위지면 토수류안을 다 따졌는데 돈 주고받을 거 한 푼도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 모든 땅에 청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있었던 환지계획 내용 중에 종전토지 명세를 다시 눈으로 보시면 262쪽에 그 앞쪽 262쪽에 밑에서 셋째 줄 작은 3번 종전토지 명세를 청산대상 토지명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263쪽 제일 아래요. 4번이요. 그러니까 도로 등 공공시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50%니까 반절로 줄어들어라. X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는데 도로도 반절로 줄어들면 옛날에 지게 지고 다니는데 이제 깨금 발로 뛰어댕겨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개인 땅이 반절로 줄어들어요? 공적인 땅은 빵빵하게 늘어났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는 50% 등처럼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잡는 겁니다. 다음 쪽 가시죠. 그러니까 264쪽이에요. 그러니까 5번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환지니까 옛날 여기서 여기까지가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환지의 기본 모델입니다.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을 준 거죠. 땅, 따당이 된 거예요. 여기는 공적인 땅이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고, 새 땅을 받겠지만, 받는 게 기본이겠지만, 어느 분이요. 아이고, 사업하는데 얼마나 걸려? 3년? 아이고, 3년 동안 뭐 기다리고, 그러면 땅 받아서 거기다 또 뭐 건물 짓고, 아이고,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돈 줘. 나 그 돈 갖고, 그러니까 우리 영감 손잡고 같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다닐 테요. 왜 그거 보면은 왜 그 지중해 크루즈 여행은 왜 한국 할머니들은 하나도 없고 다 그 미국 할머니들만 있대. 나도 지중해 크루즈 여행 다닐 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 안 받고 돈 받아서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집 할머니한테요. 아이고 개똥이네 할머니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 간대요. 할머니도 같이 가시면 어때요?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동의에 의해서 새 땅 안 받고 돈 받아서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환지는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로 옮겨주는 거죠. 종전 토지에 은행에서 빌린 저당권 그걸 다 갚아서 없애고 사업을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새 토지로 그냥 은행 저당권 옮겨가면 되잖아요. 임차권도 새 토지로 옮겨가는 겁니다. 임차권 등이 있는데 임차권도 존중을 해줘야죠. 토지 소유자가 땅 포기하고 나가면은 그러면 그 땅을 받은 조합에서 임차권자 당신 누구시오? 나가시오. 그러면 임차권자가 벙 뜨는 거잖아요. 임차권자 얘기할 수 있죠. 자기 권리도 넘어가는 거니까 자기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 난 이번 농사 끝내야 돼. 나 이번 농사는 지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지정할 수가 없고요. 새 땅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 때는 누구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차권자 등 기타 권리자의 권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요. 6번요. 과소토지, 아주 작은 땅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고요. 지금 400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200제곱미터를 받는 거죠.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150에다가 50 더 얹어서 200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6번은 안 듣고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가신 분이 있어요. 증환지, 200제곱미터 한 필지는 맞춰준다. 청산금, 돈 내야 된다. 이분이 지금 50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되는 거죠. 이분이 돈다발 흔들면서요. 나 돈 낼게 200제곱미터 한 필지 맞춰달라고. 이 돈을 아마 청산금이라고 한다지 아마 돈다발 흔들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땅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50% 다들 지금 땅 면적이 반토막 나는 판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꽃배기, 아무리 조합장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도 꽃배기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선이 안 되면 못 주는 겁니다. 200은요. 270은요. 몰라요. 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어느 선을 정해서 그 선 이상이면은 새 땅 한 필지를 맞춰주지만 그 선이 안 되면 안타깝습니다. 아쉽지만 돈으로 드리고 나가실 수밖에 없네요. 그게 정해져야죠. 그건 다 사업마다 다르다고요. 공적인 땅을 많이 가져가면 조합원이 받을 땅이 줄어드니까, 받을 땅이 줄어들면서 받을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게 더 올라가겠죠. 다음에요. 땅을 큰 토막으로 내면 또 받을 사람이 줄어들겠죠. 땅을 자그만 토막으로 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60짜리로 내면 이 사람은 50 받는 사람이니까 10 더 내서 60짜리 하나 받아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 토막이 200이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사업마다 달라요. 이게 280 정해지면 그러면 277, 279 가진 사람들은 뭐 애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사업마다 정해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관, 규약, 시행규정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일정선이 안 되면 새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의도 필요 없이요. 조합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7번요. 그 공공시설 있습니다. 대체되는 공공시설. 도서관을 예를 들어보죠. 허름한 마을 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도서관을 멋지게 지었어요. 칠판 이쪽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에 허름한 마을 문고가 있었고요. 여기에 큰 도서관 새로 지었습니다. 요즘 보면 도서관 얼마나 멋지게 잘 지어요. 너무나 아까울 정도로요. 그 시험 때 다가오거나 방학 때 되면 자리가 없는데 너무나 공간이 아까울 정도로 아무튼 이게 아주 여유 있게 멋지게 지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새 도서관 지었고요. 여기 있던 책 다 옮겨가고 또 새 책도 한참 다 장만을 해서 다 치워놓고 옛날에 있었던 486 컴퓨터 다 개비해서 새로 좋은 컴퓨터 갖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서관 다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갔는데 여기 도서관 관장이 나 이 자리에다 반절 또 주어잉.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도서관 이사 갔습니다. 옛날 자리에다가 남겨줄 게 아닌 거죠. 옛날 자리에는 새 땅으로 새 대체되는 공공시설로 다 이사 갔으니까 옛날 자리에다는 환지를 줄 일이 아닙니다. 8번째요. 환지가 토지 대신에 토지이죠. 그 개발법, 정비법이 서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합니다. 좀 약간 어렵지만 그 다음 도시정비법을 볼 거니까 보시죠. 개발법에 환지가 있죠. 개구라 헌 땅 줄게 새 땅 다오. 도시정비법 사업을 환권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뭐고요?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여기에서 확대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토지도 붙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 되는 게 도시정비법의 환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대된 건데 이 확대된 것의 일부를 또 여기서 갖다 쓴다고요. 지금 이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이거는 원래 개발법에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건축물을 받는 요것을 그러니까 복사해서 온 겁니다.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줄 수도 있다고요. 이건 도시정비법에서는 기본적인 건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복사해 오면서는 판지 쪽에서는 기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땅이 아니라 101동 307호 1503호 아파트로 뛰어 올라갔다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또 개발법 환지에서는 땅 주에게는 땅 주는 게 원칙이죠. 땅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 땅 줘. 그러면 당연히 땅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콘크리트를 줄 수는 없다고요. 따라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건축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한 동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의 한 채를 주는 거죠. 건축물의 일부를 줄 수가 있고 강제로 입체 환지를 할 수는 없고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만 입체 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체 환지라고 하고요. 9번째요. 칠판 한 번 더 보시죠. 칠판 이쪽 보시면 옛날에는 면사무소 빼고는 무슨 빨간 땅 없었습니다. 환지계획에서 이 빨간 땅, 공적인 땅이 정해졌죠. 옛날에는 없었지만 환지계획에서 보류지, 공적인 땅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류지에 뭐가 있었고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었던 거였죠. 이상해서 따당 말고도 기타 여러 가지 경우들도 환지계획에 포함됩니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이 노란색 두 가지요.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 환지한다. 신청 동의 부지정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초점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당연히 도서관 이사 간 거니까 초점이 아닌 거고요. 새 땅을 안 받게 됐죠. 새 땅을 안 받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새 땅을 사업이 다 끝나야 새 땅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로 적용하면 이분들도 새 사업이 다 끝나야 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새 땅을 안 받을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중간에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가 주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가 주시라. 그걸 줄여서 세 글자 나가라. 그런 겁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가 되고요? 사용 수익 정지인 거죠. 소유권에 기초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사용 수익 정지 나가라. 그러면 나가 주시라가 아니라 나가라 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가라. 세 글자 며칠이요? 30일이요. 30일 여유를 두고 미리 통지해야 된다. 50일이면 좋았을 거래요. 50일이면 정중하게 나가 주시라 했을 건데 30일이니까 줄여서 나가라고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이 노란색 두 가지 놓치시면 안 되고요. 네, 내용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제 설명드렸고 문장 내용 그대로니까 하나하나 읽는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이요. 동그라미 1번 적응 환지.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면적을 늘려 할 수 있다. 증환지. 동그라미 3번 면적을 줄여서 줄 수 있다. 둘째 줄 끝에 감환지. 동그라미 4번 도로 등 공공시설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동그라미 5-1번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동그라미 5-2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그라미 7번 말은 복잡합니다만 새 도서관으로 다 이사 갔으면 옛날 도서관 자리는 조합원에게 줄 땅으로 넘기는 거지 그 자리에다가 도서관 반절도 남겨두지 않는다. 동그라미 8번 첫째 줄 끝에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를 줄 수 있다. 입체 환지. 동그라미 9번 둘째 줄 끝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를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까지가 있고요.
3-3번이요. 신청동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다음에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경우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에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사용수익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야 한다. 알려야 한다는 거죠. 사용수익 정지 나가라. 새 땅 안 받을 거니까 중간에라도 나가라. 때릴 수가 있다고요. 30일만 여유를 주면 다 나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시행자가 나가라. 그러면 30일만 지나면 다 쫓겨나야 되잖아요. 농사는 어떻게 하고요? 임차권자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3-4-1에 입체환지가 있는데 입체환지의 대부분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법에 있는 것을 복사해 온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도시정비법 내용과 비슷해요. 3-4-1, 다음에 3-4-2, 다음 쪽 오시면 267쪽에 그 동그라미 2번, 3번 아래 절차도 거의 똑같습니다. 3-4-3 입체환지 공급 기준. 그러면 건축물 일부 중에서 뭐 상가는 중요한 초점이 아니고 주택은 어떻게 줄 거냐. 역시 문장 있는 거 빼고요. 268쪽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아래 오른쪽 도시정비법 환권에 토지건축물 환권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택공급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있는 건 다 생략을 하고요. 도시정비법 내용을 그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다 이해를 하시고 나시면 여기 있는 문장 안 보시고 표만 보셔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268쪽에 제일 아래 굵은 4번 환지계획인가요? 7번 보시죠. 위치결정. 여기를 싹 밀고 콘크리트를 부을 거냐 말 거냐 중요한 거죠. 누구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제곱미터 찌글찌글 토막으로 낼 건지 1000제곱미터 큰 토막으로 낼 건지 어떤 걸 기본으로 할 건지 그 시가지에 이후 30년, 50년 건물을 싹 철거하고 새로 갈 때까지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조그만 토막 내놓고 나면 다 개인 주인이니까 개인들이 건물을 요렇게 쓰는 거고요. 그 지역을 싹 철거하는 정비사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찌글찌글한 모양으로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정책 결정이죠.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는 겁니다. 환지계획은요. 지금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걸 바꿀 건지 저걸 바꿀 건지 볼펜 교환 행사에서요. 세 번째 볼펜 잡기로 한 사람이 어떤 걸 잡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합 내부에서 다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개입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관청에 도장은 필요하죠. 도장도 없으면 공적인 행정계획이 없으면 공익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또 A 할아버지 저 구석 땅 받고 기분 좋아요? 안 좋겠죠? 이쪽 사거리 땅이 훨씬 더 좋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명절 앞두고 뭐 소고기 한 짝 들고 한 근 뭐 몇 근 끊어서 조합장 찾아가겠죠. 어쩌고 저쩌고해서 이 관청에 도장도 없으면 조합장이 그냥 바꿔줬다고 치자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A 할아버지 쪽 땅으로 오게 되고 B 아저씨도 또 이제 소 갈비 들어가겠죠. 그것도 이제 B 아저씨도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엉망이 되겠죠. 물론 이제 조합장은 소고기 구워 먹겠죠. 그러니까 A 할아버지 받은 소고기 구워 먹고요. 그다음에 B 아저씨한테 받은 또 소고기 구워 먹고요. 소고기 구워 먹겠죠. 옛날에 어디에서 뭔가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그렇지만 엉망진창이 될 거잖아요.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죠. 세부적으로 개입할 건 없습니다. 공익사업이니까 관청의 도장만 있으면 되죠. 관청의 도장만 있으면 되니까 가장 말단 누구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합니다. 세종과 제주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다음 쪽 보시죠. 269쪽이요.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 시행자가 환지계획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중요한 게 공람 절차 거치는 거죠. 주민의견 청취, 공람 거치는 겁니다. 주민의견 청취, 공람 거치는 거죠.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 아니었죠. 다른 사업들은 다 공람이지만 여기에서는 공람 또는 공청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하는 거였고요. 공람은 당연히 하고요. 여기는 수용 때 돈 주고 빼서 다 내보냈으니까 의견들을 주민이 없잖아요. 사급청 의견 청취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별한 거였고 당연히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람 거치입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특특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 규정은 인가받은 내용 변경할 때도 준용한다.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다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통보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 경미한 사항 때는 변경인가 받지 않고 절차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쪽 환지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문장 읽는 것은 생략했습니다만 기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 정도 시간 여유가 되실 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설명 없이 혼자만 책 읽는 것은 공법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설명을 듣고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지금 자세한 부분까지 다 깊게 짚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여기까지 해서 환지 계획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